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안건에도 없었던 그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즉흥적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켰던 그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거를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하는 걸 기습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을 부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기습적으로 처리해 버렸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알았을까?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청래도 제어 못하는 추미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다 라는 지적이죠. 비판입니다. 과도한 공세를 하고 있다. 당 내에서도 걱정스럽다. 자,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 한마디 없이 했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추후에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상임위가 결정했으니 우리는 막을 생각은 없다. 이 무력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의원을 막지 못한다. 당내 기강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님. 당내 기강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도 저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암묵적 동의인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꾸 이제 언론에 지금 지도부가 몰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는데 네. 그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가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몰랐겠습니까? 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다만 그거를 언제 하는가에 있어서 완급 조절을 합시다. 다시 논의합시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 시점만. 그게 당내 의사 그렇게? 결정 구조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작의 시점을 법사위원들이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 지도부가 몰랐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 지도부도 시점에 대해서는 왜 완급 조절을 해야 되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문회에 대해서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나올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 탄핵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 탄핵을 하겠다면 탄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완급 조절을 하자고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면 본인들이 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잘 몰랐다,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청문회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시점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죠. 문금주 의원과 법사위원 김용일 의원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내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좀 원내대표가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경고는 모르겠고 저희가 5월 14일 날 한번 했던 청문회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원내랑 교감이 있으셨어요? 자, 문금주 원내 대변인의 목소리를 보면 사전 상의가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걸로 추후 통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원내 지도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패싱한 겁니까?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엊그저께 네. 저희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우리 측 원내대표에게 이제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무슨 계속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운 나라에 대법원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아까 해서 굉장히 지금
뒤에서 오히려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자고 했을 수는 있는데 네. 막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에라 차라리 잘 되었다. 뭐 밀고 가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미애 위원장이 좀 악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네.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서 실리를 챙기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흐뭇하게 보고 있는 분은 아마 미국에 지금 가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 좀 혼내주고 네. 뭐 가능하면 끌어내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시도가 좀 어렵더라도 사법부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다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 음흉한 흉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쌓아온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 목소리 하나 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원내 지도부 관계자. 특검법 합의 파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법사위가 너무 세게 치고 나가는 것 같다. 저 특검법 합의 파기했을 때도 정청래 대표랑 김병희 원내대표랑 세게 부딪혔죠. 그래서 서로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갔었는데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알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만 패싱 당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고 첫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에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디에 시선이 쏠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후의 성과에 대한 그런 국무회의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될 저 날, 그걸 빼앗아 가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묻히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임지혜 변호사님, 저것도 민주당 원내에서는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 하필 또 30일이어서 네. 유엔 총회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좀 집중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필 이날 하필. 청문회가 진행되느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재판 독립성을 이유로 해서 이전에 이미 청문회에 한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민주당 측에서 국회 증언감전법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 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온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재인 논설위원님, 그렇다면 민주당도 사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기표 의원이라든지 이성윤 의원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일종의 탄핵의 종착역에 가기 위한 지금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 30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 지금 뉴스에 다 이 조희대 저희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톱 뉴스가 되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굉장히 유엔 총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했죠. 북한에 네. 대한 END 구상을 밝히는 연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그 굉장히 중요한 대북 정책의 어떤 그 골간을 딱 밝히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그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딸 내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너무 네. 거세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조선일보 제목이 있었지만
정청래도 제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개딸들이 공천을 준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